이번 업데이트 이후에도 GOS의 해상도 높은 문제는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좀 괘씸하다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안녕하세요, 볼트입니다. 생각보다 GOS 관련 업데이트가 빨리 나왔어요. 논란이 되고 나서 한 12일, 13일 정도 걸린 것 같은데 3월 10날 오후 늦게 업데이트가 나왔고요. S22 시리즈랑 탭 SA 시리즈를 우선으로 업데이트가 배포됐고 아직 다른 기기들은 업데이트가 시작되지 않았더라고요. 어쨌든 바로 업데이트가 나와서 저도 한번 올려봤고요. 업데이트와 함께 삼성전자의 GOS 관련 3차 공지가 뜨게 됐는데요. 공지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사과드립니다 라는 표현을 3차 공지에서 쓰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요구사항 존중이라는 이 표현이 살짝 조금 거슬리는 것 같아요. 유저들이 정상 성능으로 돌려달라, GOS를 꺼달라 라고 요구한 건 맞지만 이걸 이렇게 표현한 게 기분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업데이트 내용을 보시면은 업데이트 후에는 별도 설정 없이도 CPU랑 GPU의 초기 성능이 제한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스로틀링을 위주로 작동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게임 부스터 내에 실험실 기능을 또 넣었기 때문에 여기서 게임 퍼포먼스 관리 모드를 켜주면은 발열은 조금 올라가지만 성능도 향상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될지 이따 테스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 공지의 킬링 포인트인데요. GOS 우회 앱을 다시 허용했습니다. 정말 조금 어처구니가 없다고도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이 부분도 잠시 후에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업데이트 하기 전에 미리 넥스트 DNS를 통해서 GOS 우회했던 것을 풀어놓고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벤치마크 성능을 알아볼 건데요. 업데이트하고 나서는 기본 세팅과 실험실에서 게임 퍼포먼스 관리 모드를 킨 상태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원신 3D마크 돌렸을 때입니다. 이거를 이제 순정 3D마크 점수랑 비교를 해봤는데요. GOS 업데이트 이후가 스로틀링은 확실히 덜 걸린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회차에서는 순정에서는 최저 클럭이 734, 업데이트 이후에는 둘 다 240MHz였기 때문에 살짝 낮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마지막으로 20회차에서도 순정 상태에서는 최저가 317, 최고가 421MHz였는데 업데이트 후 기본 상태에서는 최고가 640MHz였고요. 퍼포먼스 관리 모드를 켰을 때는 최고가 다시금 올라가서 791MHz를 기록했습니다. 클럭을 봤을 때는 좀 요동친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최고 클럭을 종종 찍어주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최고 온도를 비교했을 때는 순정 상태랑 업데이트 이후 기본 모드는 거의 비슷했지만 실험실 모드를 켰을 때는 약 5도가량 높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발열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최종 결과를 봤을 때는 최고 점수가 3개 다 거의 비슷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저 점수는 확실히 퍼포먼스 관리 모드를 켰을 때 약 200~300점 가량 높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대신 스로틀링에서는 조금 더 완화된 모습을 보였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유지율도 조금 더 올라갔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신도 아니고 진짜 그냥 순정 3D마크 보다도 점수가 조금 더 높게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GOS가 켜졌을 때랑 비교를 해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비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GOS 업데이트 이후에 훨씬 더 정상 궤도로 올라왔고 약 2배가량 높은 점수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GOS가 일단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업데이트를 꼭 하셔야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온도는 훨씬 높긴 했습니다. GOS가 켜진 원신 3D마크랑 실험실 모드를 킨 원신 3D마크는 약 10도가량 온도 차이가 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GOS를 우회했을 때랑 원신 3D마크를 보고 있는데요. 클럭의 최고치만 본다면 업데이트 이후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5회차 이후에 스로틀링이 상대적으로 덜 걸리는 편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온도는 역시나 아까 GOS가 제대로 살아있었을 때랑 비슷하게 약 5도 그리고 10도 정도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이어서 원신 긱벤치 결과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순정과 먼저 비교를 해볼 건데요. GOS 업데이트 이후에 원신 긱벤치가 스로틀링은 훨씬 덜 걸리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긱벤치에서는 온도가 순정 상태랑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5회차를 갔을 때 순정에서는 싱글이 761점까지 떨어지고 멀티 점수도 2573점까지 떨어졌으나 업데이트 이후에는 계속 싱글 점수가 둘 다 1100점 이상, 멀티 점수도 2700점 이상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사용자들이 원하던 GOS의 스타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오리지널 GOS랑 비교하고 있는데요. 온도는 이번에도 역시나 약 10도가량 높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신에 싱글 점수는 거의 2배가량 높은 모습을 보여줬고 멀티 점수는 1000점가량 높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역시나 이번에도 오리지널 GOS랑 업데이트 이후 GOS는 완전히 다른 서비스다 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점수 차이가 크게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GOS를 우회했을 때랑 GOS 업데이트 이후에 점수를 보고 있는데요. 4회차 이후에 스로틀링 차이가 많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이후에는 계속 1회차부터 5회차까지 나름 고른 분포의 점수대를 보여줬기 때문에 안정성이 더 높아졌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고 온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5도가량 높은 모습을 업데이트 이후에 보여줬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은 실험실의 게임 퍼포먼스 관리 모드는 엄청나게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어요. 대신에 유지율을 조금 더 높여주고 3D
3D마크에서는 클럭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모습은 있었으나 최대 성능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발열량은 확실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 3D마크에서 확실히 GOS가 유지율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갖고 가는 기존은 유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최고 성능을 깎아먹지 않고 균일하게 좀 가져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 괜찮은 것 같고요. S22 시리즈에 들어간 GOS가 처음부터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 논란이 될 거리도 없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게임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요. 인게임도 역시 GOS 업데이트 이후에 기본 상태랑 실험실에서 게임 퍼포먼스 관리 모드를 킨 상태 두 가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 전에 게임 해상도 얘기를 먼저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GOS를 우회하면 해상도 너프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됐었잖아요. 그래서 각 게임별 최고 해상도를 즐길 수가 있었는데 이번 업데이트 이후에도 GOS의 해상도 너프 문제는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원신은 풀 HD급에서 HD급으로 내려갔고요. 카르풀과 쿠킹덤도 QHD급에서 풀 HD급으로 내려갔으며 오딘도 해상도가 내려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하면서 성능 제한은 풀었지만 해상도 제한을 풀지 않은 게 상당히 좀 불만스럽습니다. 이것까지 좀 풀어줬어야 완전한 GOS 해제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기본 상태 인게임을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원신입니다. 최저 클럭은 220MHz를 기록했고요. 최고 클럭은 421MHz였습니다. 온도는 45.7도였고요. 배그 뉴 스테이트인데요. 최저 클럭은 124MHz, 최고 클럭은 220MHz, 온도는 39.1도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카트라이더 플러스입니다. 최저 클럭은 124MHz, 최고 클럭은 220MHz였고요. 온도는 36.0도였습니다. 쿠키런 킹덤입니다. 최저 클럭은 124MHz, 최고 클럭은 492MHz였는데 인트로 한정으로 818MHz까지 찍긴 찍었어요. 온도는 37.1도였습니다. 이번에는 블루 아카이브인데요. 최저 클럭은 124MHz, 최고 클럭은 317MHz였는데 GOS가 해제됐을 때랑 비교했을 때 끊김 현상이 조금 심해졌고요. 프레임도 많이 출렁거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플레이하면서 좀 쾌적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많이 아쉬웠고요. 온도는 41.3도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딘입니다. 클럭은 최저 220MHz, 최고 599MHz가 나왔고요. 로딩 시에는 최고 640MHz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온도는 41.4도였고요. 자, 바로 실험실에서 게임 퍼포먼스 관리 모드를 킨 상태를 보여드릴 건데요. 원신은 최저 클럭 220MHz, 최고 클럭 492MHz, 온도는 45.7도가 나왔습니다. 배그 뉴 스테이트는 최저 클럭 124MHz, 최고 클럭 220MHz, 온도는 39.4도가 나왔고요. 카트라이더 플러스는 최저 클럭 124MHz, 최고 클럭 220MHz였고 온도는 34.8도였습니다. 쿠키런 킹덤도 최저 클럭 124MHz, 최고 클럭은 492MHz였고요. 온도는 36.9도였습니다. 블루 아카이브는 최저 클럭 124MHz, 최고 클럭 317MHz였고요. 퍼포먼스 관리 모드를 켰을 때도 끊기는 모습이 남아있었고요. 인게임 플레이가 그렇게 개선되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온도는 39.1도였어요. 마지막으로 오딘입니다. 최저 클럭은 220MHz였고요. 최고 클럭은 734MHz까지 찍었습니다. 온도는 41.2도였습니다. 최저 클럭을 보시면은 GOS 우회 시에는 220MHz가 최저였는데 업데이트 이후에는 실험실 모드를 키든 안 키든 124MHz로 떨어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최고 클럭도 비교를 해드리면 쿠킹덤에서 최고 818MHz까지 찍었던 GOS 우회 상태랑은 달리 쿠킹덤에서는 최대 492MHz가 한계였고요. 오딘에서는 똑같이 734MHz가 퍼포먼스 관리 모드를 켰을 때는 찍히긴 했지만 키지 않으면 599MHz가 한계였던 것도 아쉽습니다. 전반적으로 원래 최고 클럭이 220MHz였던 게임을 제외하고 나서는 모두 최고 클럭이 낮게 잡히고 있었고요. 온도를 비교했을 때는 모두 그냥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결국 최대 성능을 인게임에서도 즐기고 싶다면 GOS를 완전하게 해제하는 게 답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원신으로 둔갑한 벤치마크들에서는 최대 성능을 충분히 보여줬는데 인게임에서는 그만큼의 성능이 나오지 않은 게 상당히 실망스러운 포인트고요. 최저 클럭과 최고 클럭이 떨어진 거는 아무래도 해상도 너프 문제가 같이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해상도가 떨어지니까 그만큼 GPU에 부담이 조금 덜 갔을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클럭도 함께 떨어졌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물론 업데이트 이후에 GOS 기본 상태나 퍼포먼스 관리 모드를 켰을 때는 오리지널 GOS 때보다는 훨씬 더 게임하기 쾌적해졌고 게임할 맛은 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오리지널 GOS보다는 훨씬 더 나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회 복구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에드가드를 통한 그리고 넥스트 DNS를 통한 GOS 서버를 막으면서 GOS를 우회하는 방법들은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프라이빗 DNS 설정을 하고 나서 게임 런처, 게임 부스터, GOS 앱 데이터 삭제해주고 재부팅하고 났더니 게임 런처에서도 게임 목록이 안 뜨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쿠키런 킹덤을 플레이했을 때 해상도가 2316 곱하기 1080이 아니라 제대로 2988 곱하기 1430으로 떴기 때문에 GOS가 해제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뿐만 아니라 원UI 3.1까지 가능했던 패키지 디스에이블러 또는 ADB를 활용한 GOS 앱 자체를 아예 비활성화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썼을 때는 이미 알려진 문제가 있는데요. 보안 폴더를 사용하기가 어려워지고요. 잠금 화면 등에서 조직에서 관리하는 기기입니다 라는 문구가 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너프 사항을 감수하실 수 있다면 원천 차단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포먼스 관리 모드를 켰을 때는 최대 성능을 뽑아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실험실에 들어간 퍼포먼스 관리 모드가 그렇게까지 유의미한 기능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좀 괘씸하다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GOS 우회 앱은 그리고 우회 경로는 다시 원복을 시켜놓고 삼성에서 직접 정식 기능으로 GOS를 완전하게 끄는 거는 넣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 좀 다룰 줄 아시는 분들께서는 직접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좀 건드리는 거를 도전해 보실 수 있겠지만, 테크 쪽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이거를 도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GOS를 해제하지 못하고 그냥 업데이트된 이후에 풀린 상태 정도로만 쓸 수 있는 게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사용자 층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에서 조금 빨리 진행해줘야 되는 부분은 S22 시리즈 그리고 탭 SA 시리즈 뿐만 아니라 다른 기기 시리즈들에서도 GOS 완화 업데이트를 빨리 배포해야 되는 거고요. 더욱더 바라는 점은 다음 업데이트 또는 다음 신제품들에서는 꼴도 보기 싫은 GOS를 아예 내 눈앞에서 치워줬으면 좋겠습니다. GOS가 없어도 안드로이드 커널 자체에 발열 관리는 작동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안전은 충분히 지켜줄 수 있고요. 만약에 GOS는 꼭 넣어야겠다 싶다면 적어도 정식 기능으로 켜고 끄는 옵션을 꼭 넣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소비자의 니즈 아직 안 끝났으니까 계속해서 헤비한 니즈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GOS와 관련한 영상들을 이번에 많이 만들면서 삼성전자의 프로답지 못한 대응과 긱벤치에서 퇴출된 기기를 쓰는 사용자로서에 대한 좀 약간 부끄러움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컨텐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